네, 이어서 오늘 준비된 마지막 발제 순서입니다. 사업주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홍제이 노사발전재단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고용전략본부 전직지원팀장 홍재입니다. 네,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저희는 그 사업주 재취업 지원 서비스 지금 시행 지원 사업을 맡아서 이제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좀 섰고요. 그래서 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또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저희가 좀 사업을 운영하는 단에서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재단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제 시행 지원 사업 올해 이제 2년 차에 접어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내용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노사발전재단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의거해서 노사공동의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 관련된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2006년도부터 전직지원센터, 전직지원 사업, 재취업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해왔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들 베이비부머 세대들에 대한 은퇴라든지 전직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2013년부터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로 그 타이틀을 바꿔서 만 40세 이상에 대한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기업 사업주 지원에 그런 사업 지원들이 많고요. 일터혁신 컨설팅이라든지 그다음에 AA 사업이라든지 지역 노사민정 협력 사업 그다음에 또 이제 그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이라든지 이런 그 사업주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행을 하고 있었고요. 개인에 대한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전국에서 3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재단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13개의 센터에 이릅니다. 그래서 중장년 층민들에 대한 인쇄 산모작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별 경로별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만 하더라도 한 2만 명 정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직자 이외에 그 이전 단계 재직자, 퇴직 예정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자체롭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직업 훈련에 대한 과정은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외부기관 연계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훈련 과정의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그 훈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최소한의 시간이 투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 단계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 있어서 직업 체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수를 하고 났을 때 그 이웃단에 대한 진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직업 체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20년대 5월 달부터 그 시작이 됐고요. 제도 시작이 됐고 올해가 이제 3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IF 이후로 해서 대우자동차라든지 P&G에서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뭐 인력 감축에 따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시행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영상의 이슈적으로 해서 사업주가 어떻게 보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으나 2010년도부터는 오히려 사업장에서의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실질적으로 노동자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이렇게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오히려 노조 측에서의 어떤 요구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는 사실 이런 전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노조에서도 굉장히 거부반응이 컸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비스를 많이 이제 이용했던 그 대기업이라든지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제도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근로자들도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질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 초반에 18년도에 10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대상으로 해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얼만큼 운영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가 채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숫자에 해당하는 이제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에 경영상의 이슈로 인해서 도입을 했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회사 내에서 그래도 안착을 하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그 미흡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있어서도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이행 의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이제 뭐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도 초입인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전직 서비스 기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물론 취업 지원 기관이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단순히 취업 지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전직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역량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이제 그 발굴이 돼야 되겠다. 아직은 현장에 있어서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현재까지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 전직 지원 서비스 기관에 있어서도 개인에 대한 서비스였지 기업들의 대상으로 해서 제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딜리버리 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도 초반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부분들에 있어서가 좀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준비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전 단계에서 퇴직한 이후 단계 뭔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골드 타임은 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준비 기간을 축소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이전 단계에 있어서의 대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지원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그 기업 컨설팅, 기업 담당자 연수 과정, 표준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대한 부분들에 걸쳐져 있고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은 저희 재단이 총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제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 재단이 직접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민간 그런 서비스를 잘 운영하고 있는 민간 그 수행기관들을 선정을 해서요. 그 민간 수행기관들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1개 그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 13개 수행기관이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담당자 연수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회사의 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업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제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라든지 운영에 대한 방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 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연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역량을 강화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연수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기업에 잘 도입을 안착을 시키고 이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1년도 재취업 지원 서비스 시행 지원 이제 사업 실적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은 크게는 서비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이 서비스 모델에 대한 개발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수행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개인 단위의 교육이라든지 상담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험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을 접하면서 그 기업에 운영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이제 수행기관들도 처음 접해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서비스의 기업 컨설팅의 품질을 어느 정도는 담보를 해서 가져가기 위해 있어서는 표준 모델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행기관 컨설턴트들한테 보급하는 교육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는 이제 생산직 사무직으로 구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또 퇴직 그 예정이 정년퇴직 예정자와 조기퇴직 예정자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들, 상담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진로 설계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있어서는 그 최소한의 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아이디어라는 정도의 수준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까지에 대한 어떤 스펙을 좀 넓혀가지고 그 서비스 모델 안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수행기관들이 컨설턴트들이 잘 그 컨설팅할 수 있게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제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그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 상담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안, 물론 이제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또 위탁기관 선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 실제적으로 회사에 안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의 그 위탁기관에 의존해서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회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안에 대한 것들을 재취업 그 지원 서비스 이제 기업 컨설팅 내용에 포함해서 기업에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02개사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컨설팅, 전문 컨설팅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기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처입 도입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 기초가 가능하고요. 근데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전문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였습니다. 10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고 900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일부 이제 900 미만 같은 게 포함하면 43개사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보통 이제 그 민간 같은 경우에는 65%가 참여를 했고 한 35% 정도가 그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공기관 포함해서 일부 뭐 지자체 그다음에 교육청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업 담당자 연수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작년에 그 첫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연수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 안에 대한 것들을 개발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그 600여 명 정도 연수과정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 시행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기업 발굴에 있어서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기업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연말에 그 우수 사례집에 대한 부분들을 발간을 해서 그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 또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우수 사례집에 대한 부분들을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 기업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말씀 아까 드렸던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수행기관이 선정이 됐고요. 그 1단계부터 이제 7단계를 보시면 1단계 이제 착수 기업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라든지 대상자들과의 어떤 그런 수요 파악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착수 그다음에 환경 분석을 하고 환경 분석했던 부분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내용에 대한 것들을 설계를 하고 기본 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면 그 기업의 중간 보고를 하고 기본 안에 대한 것들을 최종 보고에 이르기 전에는 실제로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을 파일럿으로 지금 운영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 나와 있는 안에 대한 것들이 대상층에 있어서 효과성이 높은지 아니면 또 대상자들이 또 그 피드백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도 설계에 대한 최종 안을 가지고 최종 보고에 이르기까지 해서 전체는 이제 12주 정도로 걸쳐 가지고 이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 가능하고 그 올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900인 미만 사업장에 있어서도 일부 도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00인 미만에 있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모집 일정을 보시면 4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02개사가 모집이 됐는데 현재 4차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300여 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차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올 8월 달부터 이제 추진을 할 예정에 있고요.
이게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규모가 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를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의사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좀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에 그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컨설팅과 그다음에 일부 또 대상자들에 대해서 파일럿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염두를 통해 가지고 일정을 또 조정하는 경우도 또 더러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기초 컨설팅하고 전문 컨설팅으로 구분된다라는 거. 그래서 기초는 전혀 제도에 대한 시행 경험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전문 컨설팅은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치가 좀 그 있는 경우를 구분을 해서 그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 과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2개 과정으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입문하고 고급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업장마다 또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마다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있어서 기초 과정, 일원인 과정, 입문, 고급, 특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세밀하게 좀 구분을 해서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10월 말까지 지금 이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이든 아니면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보통 이제 이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사업장 기업 내에서도 가장 막내 분들이 담당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그 보통 동년배의 이제 뭐 임금 피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담당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도도 섬세하게 보고 파악하고 공부하시면서 이거를 잘 세팅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뭐 대리 정도, 대리 과장급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그 중장년층에 대한 이해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도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파악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내용 내에서도 중장년층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도에 대한 게 이제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뭐 이런 그 교육에 대한 걸로 구분이 되는데 담당자가 타이틀만 들었을 때는 전혀 와닿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것들도 좀 체계적으로 실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운영 기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의무 사업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한 해 잘 그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그 차년도에도 보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세심하게 내용들을 넣어서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특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도입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요. 뭐 진단 검사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진로 설계서 작성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타 사업장에서 제도를 잘 운영하는 어떤 그런 성공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또 제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심을 두고 이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유인하는 데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업에서 가장 좀 그 유도하거나 아니면 좀 이제 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ESG 차원에서의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 또 어떤 그 기업 내에서 거부 반응 없이 이런 ESG 차원에서 제도를 어느 정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가장 뭐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할 수 있게끔 되기 위해 있어서는 이제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을 권고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잘하고 있는 데들을 발굴을 해서 포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대대적으로 알리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도가 이제 그 시행이 되기는 했지만 의무감에 있어서 제도를 그냥
그냥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내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좀 내실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에 대한 것들을 발굴을 하고 저희가 피드백을 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문화를 조성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무 사업장 중에서는 일부 이제 시설관리업이라든지 사업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좀 그 서비스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뭐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좀 섬세하게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자칫하면 저희가 기업 컨설팅을 하기는 하는데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경영 컨설팅기보다는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 안착의 컨설팅인데 뭔가 이 컨설팅을 받았을 때에 보안상의 문제가 외부적으로 노출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좀 마련이 되게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특히 아까 이제 사업장에서 아까 이제 그 이해관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진로 설계라든지 뭐 직업 훈련 뭐 등등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 훈련 과정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기업에서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해에서는 이제 훈련 과정에 대한 부분들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뭐 기업 단위든 아니면 업종 단위든 연계해가지고 그런 어떤 특징들을 고려를 해서 훈련 과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기업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사업장 내에서 재직 중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방안들이 좀 마련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재희 팀장님의 발제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3시까지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뒤쪽에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고 또 문 밖으로 바로 나가시면 화장실까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3시까지 휴식 시간이 진행되오니 다과와 또 음료를 드실 분들께서는 문 앞쪽으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